안녕하세요. 소리의원의 문경래 원장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삼출성 중이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삼출성 중이염이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중이염이라고 했으니까 중이, 고막 안쪽에 물이 가득 차는 것을 말합니다. 그 물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콧물 같은 거거든요. 코감기 걸리면은 콧물이 생기고, 목감기 걸리면은 가래가 생기듯이 귀 감기가 걸리면은 귀 안에도 물이 생겨요. 그 물이 안에 고여 있는 것을 우리가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합니다.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삼출성 중이염은 염증은 아니에요. 콧물 안에 꼭 세균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삼출성 중이염에서도 고여있는 물 안에는 꼭 세균 감염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런 경우는 우리가 급성 중이염이라고 해서, 급성 중이염은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으니 열도 나고 귀 안도 아프고 또 귀 안이 꽉 막힌 느낌도 들고 심하면 귀에서 진물도 나는데, 삼출성 중이염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고막 안에 그냥 물이 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럼 삼출성 중이염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아기들이 많이 걸리니까요.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얘가 이러다가 청력이 떨어지면 어떡하죠? 하는 걸 제일 많이 걱정하시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한번 청력 검사를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검사는 고막 움직임 검사예요. 그래서 고막 움직임 검사에서 귀 안에다가 압력을 주는 거거든요. 귀 안에 압력을 주면 고막이 살짝 안으로 움직이겠죠. 그래서 그 모양이 여기선 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.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산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데, 고막 안에 물이 꽉 차 있으면은 아무리 압력을 줘도 고막이 잘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검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나타납니다. 이 말인 즉슨 소리가 들어왔을 때 고막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소리 전달하는 뼈로 그 진동이 잘 전달이 되지 않고, 그러면 아무래도 들리는 것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. 제가 저번 편에도 말씀드렸던 청력 검사 결과인데요. 청력 검사 결과에서는,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번 편을 좀 참고해 주세요. 청력 검사 결과에서는 위에 있을수록 청력이 좋은 거거든요. 지금 검사 결과 보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거는 좋은 쪽 귀고, 삼출성 중이염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청력이 떨어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보면은 이 달팽이관 기능은 또 정상적이기 때문에, 이 청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고막이나 고막 안쪽 문제 때문에 떨어졌구나 하는 거를 이 청력 검사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죠. 이렇게 귀 안에 물이 차 있으면은 염증이 있어서 무슨 세균 감염으로 열이 나고 얘를 항생제를 써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, 잘 못 들으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그쪽으로 문제가 없다면은 크게 지금 당장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,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잘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. 왜 갑자기 고막 안쪽에 물이 찰까요?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귀 구멍 안쪽에 고막이 있고, 고막 안쪽에는 공기가 들어있는 공간이 있고, 여기를 이제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. 그리고 여기도 공기가 차야 되니까 어디선가는 공기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? 근데 고막으로 막혀 있으니까 귓구멍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, 이 안에 공기가 들어오는 것은 이관이라고 해서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거든요. 그 유스타키오관을 통해서 요 긴 관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와요. 이 긴 관의 끝은 어디 있느냐? 코의 뒤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코 뒤쪽에 양쪽 귀로 가는 유스타키오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머리 입장에서 보면은 코 속하고 귀 속을 연결하는 관이니까 거의 머리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유스타키오관을 통해서 공기가 들락날락 거리면서 고막 안쪽에 공기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유스타키오관이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, 예를 들어서 유스타키오관이 많이 부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가 유스타키오관을 막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기가 중이내로 잘 통하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음압이 걸립니다. 그럼 음압이 걸리면 이렇게 하고 쭉 빨아들이듯이 되니까 그 세포에서 이렇게 점액질이 잘 분비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마치 콧물 같은 또는 가래 같은 그런 액체들이 고막 안에 쌓이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관의 기능이 좋지가 않으니 공기가 잘 안 통하니까 그 액체가 빠져나가질 못하고 계속 쌓이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우리가 중이내 저류액, 즉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부르는 것이 됩니다.
삼출성 중이염은 어른들도 생기지만 어린이들에게 더 많이 생겨요. 되게 만 4세 또 7세 그 정도에서 피크가 있고, 또 보면은 신생아 아기들한테서도 삼출성 중이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어린이들한테서 주로 발생하는 이유도 이관 기능 때문이에요.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유소아 같은 경우는 요 얼굴의 모양 생김새를 생각해 보면 유소아는 아직 얼굴이 좀 동그랗잖아요. 길쭉하지 않고.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이관이 좀 더 평평해요. 수평이에요. 수직이 아니고. 그러니까 안에 물이 차면은 바깥으로 흘러나가기가 쉽지가 않죠. 또 이 이관이 짧아요. 어른에 비해서. 애들은 더 조그마니까요. 짧다 보니까 이관을 통해서 원래는 뭐 세균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막아져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, 또 코에 있는 세균이나 콧물이 역류가 되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유소아한테 더 많아요.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좁고요. 이런 이관의 해부학적인 위치, 크기, 또 이런 문제로 유소아에게서 이 삼출성 중이염은 더 잘 생깁니다. 그래서 애들은 감기만 걸렸다 하면 중이염이 오고, 또 급성 중이염이 있다가 나은 다음에도 삼출성 중이염, 즉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유소아 애기들만 이 삼출성 중이염이 생길까요? 그렇진 않습니다.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꼭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, 할아버지, 또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.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감기나 부비동염 같은 게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중이에도 염증이 생기고, 그러면서 발생한 액체가 바깥으로 빠지지 못해서, 또는 이관 기능이 별로 좋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. 이거를 이관 기능 부전이라고 하는데요. 이관이 잘 너무 열려 있어도 문제, 너무 닫혀 있어도 문제, 적당히 열렸다 닫혔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고막 안쪽으로 중이에 물이 차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또 드물지만 이 이관의 입구에 뭔가가 막고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. 이관 입구에 예를 들어서 암이나 아니면은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아데노이드, 성인이 된 다음에도 그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것이 작아져야 되는데 작아지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으면,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관의 흐름이,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게 되니까 중이염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아데노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데노이드는 코 편도라고도 합니다. 그 코편도라고 하는, 즉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조직은 편도 조직인데 이 코의 뒤쪽에 있어요. 그래서 코 뒤쪽에 편도 조직이 있으니까 면역 같은 거에 대한, 또 감염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주는 것이죠. 근데 그 아데노이드가 크면 거기를 좀 막고 있으니까, 공간을 막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삼출성 중이염이 자꾸 오는 경우가 됩니다. 그래서 삼출성 중이염이 너무 자주 반복해서 오는 경우에는 아데노이드가 크다면 아데노이드를 좀 제거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데노이드가 아니라 그쪽에 암이 생겨서 비인두암이라고 합니다. 비인두암이 그 이관의 입구를 막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삼출성 중이염이 와요. 그래서 삼출성 중이염이 한쪽만, 오른쪽만 온 환자분이 계실 때 그분들은 꼭 비인두 쪽을 확인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옵니다. 삼출성 중이염으로. 어떤 경우냐면요,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거나 또는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여러 번 이제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, 그럴 때 삼출성 중이염이 생기기도 해요. 기압이 갑자기 변하게 되니까, 고맙게도 우리가 막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은 이쪽에 압력이 느껴지잖아요. 그 압력이 느껴진다는 거는 기압 차 때문에 그렇거든요. 고막 안에 있는 공기, 즉 중인의 공기의 압력과 고막 바깥에 있는, 즉 대기의 압력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이 고막이 아무래도 제자리에 위치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먹먹함을 느끼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그냥 잠깐 먹먹하고 말 수도 있지만 그 기압 차 때문에 고막이 너무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음압이 너무 심하게 걸리면은 그 안에 또다시 액체가 찰 수가 있는 거예요.
그래서 이거를 기압성 중이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높은 기압이나 또 너무 낮은 기압이나 이런 식으로 기압이 갑자기 변화하는 환경에서 삼출성 중이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름에는 젊으신 분들이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이 차서 먹먹함이 계속돼서 오시면 봤더니 이관 기능이 안 좋아서 그냥 일시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, 또는 실제로도 고막 안쪽에 물이 많이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삼출성 중이염이 되게 다양하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어린이들이 물론 흔하긴 하지만 어린이들이 아니라 젊은이들도, 또는 중년 이상의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이관 기능이 떨어져서 또 감기 때문에, 또 부비동염 때문에, 또는 암 때문에도 삼출성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귀가 갑자기 먹먹하거나 그러면은 꼭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막 체크가 되겠습니다.